자, 이 시간에는 부가세 신고서 작성 중에서 부가세 예정 신고 및 확정 신고에 대한 내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세 신고서 작성하기 앞서서 부가세 신고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설명드릴 텐데, 부가세 신고는 항상 과세 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25일이 왜 되는지 모르겠는데, 뭐 다른 건 법인세는 3개월 뒤, 그다음에 그 종합소득세는 5개월 뒤 이런데, 부가세 신고는 유독 과세기한 종료일로부터 25일 뒤에요. 폐업한 경우에도 폐업일에 다음 달, 폐업일이 속한 달에 다음 달 25일 이런 식으로 25일이에요. 그러니까 신고 기한뿐만 아니라 예정 고지 기한도 25일이니까 실수하지 않도록 하시고. 예정 신고는 계속 사업자의 경우에는 예정 신고를 할 때 1월부터 3월까지 해서 다음 달인 4월 25일까지. 그다음에 2기의 경우에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를 다음 달 25일까지 해서 10월 25일까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 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의 경우에 이런 예정 신고 의무를 면제했는데,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예정 고지를 통해서 하는데, 소규모 법인에서 이번 개정세법에 추가돼서 소규모 법인이라고 해서 직전 과세기한 공과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법인은 개인처럼 예정 신고를 하는 게 아니라 예정 고지에 의해서 할 수 있게 했어요. 다만 이제 개인 사업자와 똑같이, 다만 세무상이 각 예정 신고마다 직전 과세기한 납부세액의 2분의 1을 상당해서 결정하는데, 징수할 금액이 30만 원 미만이거나 간이가사에게 과세가 현재 변경되는 경우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3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2분의 1을 했더니 지난기에 납부했던 게 30만 원 미만이에요. 60만 원 미만이에요. 그래서 반환 2분의 1 하니까 30만 원이 안 돼. 그러면 징수하지 않는다는 거고. 그리고 아래 보시면 선택해서 예정 신고할 수 있는 경우에, 그러니까 예정 신고를 하는 거예요. 예정 고지가 나왔는데 보니까 실적이 미미해. 그래서 예정 고지 금액이 많단 말이에요. 전에 1,000만 원 납부했는데, 물론 사업 규모가 별로 크지 않은데 불구하고 1억 5천 미만인데 매입이 별로 없어가지고 1,000만 원 납부했어요. 근데 이번에 예정 고지 500만 원이 나왔어. 근데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거의 실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이 나온 것처럼 휴업 또는 사업 부진 등으로 인해서 각 예정 신고 기간의 공과액 또는 납부세액이, 공과액이 적거나 아니면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과액의 3분의 1이거나 납부세액이 3분의 1에 미달하는 자. 그러니까 1,000만 원 했다면 3,330만 원보다 더 적어요. 납부세액이 계산해 보니까. 그런 경우에 500만 원 미리 납부하기에는 불합리하다 이거죠. 그리고 각 예정 신고 기간분에 대해서 조기 환급을 받은 자는 무조건 신고해야 되니까, 그런 경우에는 예정 고지에서 납부할 게 아니라 예정 신고를 통해서 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출 서류는 그 신고할 때 서류와 동일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정 신고를 통해서 하시면 되고, 확정 신고는 보시면, 이제 확정 신고는 원칙적으로 그 1기 과세기간의 종료일의 다음 달 25일까지, 그러니까 1기는 1월부터 6월 30일까지에 대해서 7월 25일에 하는데, 예정 신고 이후에 이제 빠지트린 내역하고 하면 되겠죠. 폐업자는 폐업일에 속한 달에 다음 달 폐업일에 속한 월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기 역시 마찬가지로 하반기 7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를 그 다음에 1월 25일 날 신규 사업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제출 서류는 부가 신고서하고 확정 신고서하고 부속 서류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로 해서 그 부가 신고에 대한 일반적인 신고 기간은 설명해드렸고, 다만 이번에 변경된 게 있다면 이 소규모 법인에 대해서, 법인은 무조건 예정 신고를 했는데 소규모 법인에 대해서 예정 고지를 했다는 점. 그러니까 고지를 했는데 고지색이 많은 경우에는 사업이 부진하거나 휴업 등에서 부진한 경우에는 예정 신고를 해서 할 수도 있었다는 점 등을 알아두고, 이번에 한번 4월 달에 겪었으니까 다음에 10월 달에는 봐가지고 직전기 매출액이 1억 5천 미만인지 봐가지고, 그런 경우에는 미리 당황하지 않게 미리 대처하면 되시겠죠.
자, 일반 과세자의 부가세 신고서 작성이 있는데 이제 부가 신고서 작성을 위해서 그 동안에 이 모든 것을 해왔죠. 그래서 보시면 여기에 있는 부가 신고서 작성을 위해서 다른 부속명세서를 쭉 공부해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작성이 다 끝나면은 부가세 신고서가 그 끝인데 이걸 가지고 부가 신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 확정 신고 기간에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신다면 이렇게 불러와서 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입력된 내역을 입력하시되 보시면 여기 처음에는 신고서에 기간을 입력하게 돼 있고 기간을 입력하게 돼 있고 기간이 맞는지 확인하고 신고는 정기신고인가 정기신고가 마감이 돼 있어야지 보시면 알겠지만 잠깐 여기 보면은 정기신고가 마감이 돼 있어야지 수정신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마감돼 있는 게 없으면 수정신고가 안 돼요. 그러니까 적어도 마감이 하나 돼 있어야지 수정신고가 가능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내역 금액이 세금에서 발행급분이 여기 영세율과 과세 부분이 두 개 합계 금액이 다 하나씩 다 맞춰봐야 돼요. 이제 여기 세금에서 합계표 금액과 맞는지 확인하시는 작업들 하셔야 돼요. 다 일일이 하나씩 확인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 발행부 있다면 여기 어디서 여기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발행금액 직계표하고 맞춰봐야 되고, 그렇죠? 여기 발행금액 금액이 여기 두 개의 합계 금액이 여기 금액과 맞아야 되고, 그 다음에 기타는 건별로 입력한 내역, 매출 건별로 입력한 내역들, 그 다음에 영세율은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한 내역, 그 다음에 기타는 영세율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여기는 수출 시정 명세서에 알지 그런 거 등을 통해서 그러니까 세금계산서 발행되지 않는 직접 직수출 같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행되지 않잖아요. 그런 경우에 여기 기타로 입력되어 있는 부분 이게는 영세율이지만 세금계산서 발행된 부분 발행되지 않은 부분을 금액과 맞춰봐야죠. 수출 시정 명세서 금액과 맞춰봐야겠죠. 그다음에 과세 예정 누락부는 예정신고 누락부는 매출인데 예정에 신고 때 못한 것은 누락분에서 하시되 나중에 가산세가 있다는 것. 그다음에 대손세 가감은 대손세 공제 신고서를 작성했는지 보고 그 금액이 제대로 불러왔는지 그 금액 확인하고 아까 확인했었죠. 자, 그렇게 해서 합계 금액이 맞는지 확인하고 그다음에 매입은 매입처벌 생겨서 합계표에서 생겨 합계표 중에서 매입처벌 생겨서 합계표 금액에 여기 두 개의 합계 여기 있는 일반 매입과 고정산 매입의 두 개 합계 금액이 맞는지 확인하시고 세액으로 따지면 이 세 가지 세액의 합계 10과 10-1, 11번이 세액이 맞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로 예정신고 누락분이 있다면 예정신고 누락분 어떻게 했어요? 정상적으로 매출 매입 전표 입력에다가 입력하되 예정신고분으로 해서 메뉴 중에 예정신고 누락 있었잖아요. 해서 날짜를 확정신고하는 예를 들어서 3월 1, 2, 3월 달 중에 발행된 건데 빼먹었다라고 한다면 1, 2, 3월 달 그 날짜 입력하되 예정신고 누락으로 해놓으면은 다음 확정신고가 시작되는 4월 1일만 입력해 놓으면 합계표에서도 불러가지고 그다음에 여기 금액도 예정신고 누락으로 표시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에 있었다면은 그냥 입력하시면 되고 역시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는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마감을 해야겠죠.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마감하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나중에 제가 교재에다 추가시킬게요.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인데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은 뭐가 있어요? 이게 오른쪽 편에 보시면 신용카드 매입액. 이 신용카드 매입액도 일반 매입과 고정산 매입이 구분되어져요. 이 고정산 매입은 여기 고정산 매입액 세금계산 수치분과 더불어서 건물 등 감가상각 자산 취득 명세서가 작성되는지 확인해 봐야 되고 의제 매입세액은 의제 매입세액 공제 신고서를 내역을 확인해 봐야 돼요. 의제 매입세액 공제가 있었어? 라고 한다면 그 금액이 맞게 됐는지. 한도 계산했어? 한도 계산을 언제 한다? 확정신고 때 한다. 예정신고 때 하는 게 아니에요. 한도 계산은 확정신고 때 한다. 그리고 의제매입세 공제율도 조심해야 되고 율은 개인 식당 같은 경우에는 뭐 매출액이 얼마냐에 따라서 2억이냐 2억 밑이냐 따라서 뭐 1억 원이냐 1억 밑이냐에 따라서도 공제율도 차이가 있고 하니까 잘 따져서 하시기 바라고 뭐 그런 내역들 쭉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 이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은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신고서를 작성해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내역이 뭐가 있었어요?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이 세금계산서 부실기재분이나 세금계산서 이
등록점 매입세라든지 이런 것들, 그다음에 토지 관련 매입세, 그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관련 매입세, 접대비 관련 매입세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공통 매입세가 안분 계산하는 것은 과세면세 개명사업자의 경우에 안분한다 그랬죠. 그 과세면세 개명사업자의 경우에 안분 계산하시되 중간에 법인 같은 게 예정신고했다면 반드시 확정신고 때 안분 내역을 재정산해야 되고, 그리고 또 더불어서 과세면세 개명사업자가 건물 등 감가상각 자산을 취득했다면 그것은 과세면세 비율이 5% 이상 변할 때마다 다시 재계산해야 된다는 거, 그것까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줄줄줄 얘기하는 것은 앞에 시간에 얘기했던 것을 리마인드 시켜주기 위해서 한 것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 밖에 경감공제세액에서 신용카드 매출 등 발행공제는 이건 개인 사업자만 해당된다 그랬죠. 법인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아요. 그래서 개인 식당과 법인 식당을 하실 때 차이점이 대표적인 예가 된다고 했어요. 개인인 경우에는 1.3%, 뭐 간이과세자인 경우는 2.6%까지 있다고 했는데 올해까지고 내년부터는 1%, 그리고 그 후는 없어지는 걸로 되어 있으니까 앞에 개정세법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소규모 개인 사업자 부가세 감면인데 이것은 이제 기한이 지났어요. 작년 2020년도까지니까 시간이 지났고,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이 있는데 법인은 예정신고 하잖아요. 예정신고 하는데 예정신고를 했는데 환급세가 발생하는 경우에 조기 환급이면 그 당시에 환급해 주는데 15일 이내에, 신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해주는데, 법인의 경우에는 이 조기 환급이 아닌 일반 환급은 그때 환급해 주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확정 신고할 때 여기에다가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을 적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확정 신고 시에 환급세액이 발생했을 때 그때 환급해 줘요. 일반 환급은 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 그러니까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을 중간 여기 뭐 1기 예정 때 혹은 2기 예정 때 신고했을 때 금액이 적어졌다고, 그리고 내가 과표명세에다가 환급 계좌를 썼다고 해서 환급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환급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돼요. 확인하셔가지고 환급됐는지, 이미 환급됐는데 써갖고 중복으로 환급되면 그 초과환급 가능성가 있는 거고, 반대로 이 환급이 안 됐는데 안 쓰면 환급을 못 받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세무서가 책임 그걸 챙겨가지고 여기 예정신고 미환급세 인정 안 해가지고 세금 더 냈는데요 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정신고에 미환급세가 발생했다면 반드시 확인해 체크하셔서 입력하셔야 돼요. 있다면은 환급이 됐는지도 확인하셔야 되고. 자, 그다음에 예정 고지세액은 예정신고 대신에 예정의 고지에 의해서 개인 사업자나 소규모 법인의 경우에 고지된 금액을 예정신고 때 납부한 게 아니라 예정 고지된 금액 납부한 금액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아래는 뭐 사업 양수자의 대리납부 기납부세액인데 사업 양수도 관련해서 한 내용이니까 나중에 차후에 설명드리도록 하고, 그다음에 신용카드 업자의 대리납부 기납부세액이 있는데, 신용카드 사업자가 과세 이용장소나 이런 경우에는 매출의 일정 부분은 부가세의 일정 부분을 신용카드사가 대납해요. 그러니까 세금에서 부가세를 미리 걷어가지고 납부를 해놓는단 말이에요. 지금 시범적으로 하고 있어요. 해서 왜냐하면 이런 과세 이용장소는 부가세를 납부 안 하고 폐업하는 경우가 많고 하다 보니까 체납률이 높다 보니까 아예 그냥 부가시세를 이 과세 이용장소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신용카드사로부터 직접 걷어요. 미리 받아놓는 거죠. 그런 경우에 이제 막상 신고할 때 그만큼을 차감해서 신고해야겠죠. 신용카드 사업자가 미리 기납부해 놓은 세액은 그 과세 이용장소를 경영하는 자가 진짜 부가세 신고할 때 차감해줘야겠죠. 그래야지 맞을 거예요. 그다음 가산세 계획가 있는데, 가산세액이 여기 우측에 보시면 세금계산서 관련부터 이 거래계좌 미사용 지연 입금까지 시작해서 세상에서 부가세, 가산세가 제일 많아요. 제일 많다기보다는 제일 복잡해요. 복잡해서 도대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면 세금계산서 발행하지 않은 미발행일 뿐만 아니라 그러면 학계표가 작성이 잘못됐을 테고, 학계표가 작성이 잘못되면 도대체 여기 세금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내용이 되게 궁금하고 많아요. 그 내용을 교재에다가 알아보시면, 그 앞에는 이제 작성 방법을
설명해놨으니까 제가 말로 쭉 설명드린 내역이 지금 앞에 내역이에요. 그리고 가산세 내역은 방금 전에 보신 세금에서 가산세 부분에 여기 부분의 내역이 교재에다가 실어놨습니다. 그래서 가산세 종류에 따라서 사업자 미등록, 타인 등록은 1%, 지연 발급, 부실기재 종이 발급은 1%. 그러니까 법인사업자나 세금관세를 의무 발행해야 되는 개인 사업자가 세금관세를 발행하지 않으면은 혹은 종이로 발급한 경우는 1%예요. 근데 미발급은 2%예요. 아예 발행하지 않는 것보다 그러니까 확정신고 때까지 발급하지 않은 거예요. 미발급하는 것보다 확정신고 기간까지 종이라도 발급하는 게 그래도 1% 싸요. 그러니까 시간이 안 되면은 바로 발행해서라도 종이라도 발급하라는 거죠. 대신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지연 수취하면 0.5%예요. 받는 게 아니라 지연 수취도. 그러니까 왜냐하면 받는 사람은 받지 못하면 빨리 달라고 요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안 주면은 받아야 될 기한 동안 안 되면 어떻게 하라? 매입자 발행 세금관세 제도를 신청해라 이거예요. 받는 사람한테 공급자한테만 너 끊어줘라 하지 말고 지원 받아야 되는 공급반자도 열심히 노력해서 받으라 이거예요. 안 그러면 매입자 발행 신용카드 매입자 발행 세금관세 제도라도 이용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지원 수치 되면은 0.5%에 물론 발급하는 사람보다는 그 가산세가 낮지만 그 가산세의 의무를 지우는 거예요. 자, 가공발급이나 수치는 가공발급은 굉장히 큰 그 범죄로 쳐요. 세금의 가공으로 실제가 없는데 실제로 없는 그냥 종이로 그냥 가상으로 만들어서 한다는 것은 가산세가 제일 세죠. 3%. 공가액이 3%니까 그렇죠. 금액이 작지 않습니다. 위장 발급이나 과다는 2%, 전성도 지연 전성은 0.3%, 미전성은 0.5%. 그러니까 발행은 돼 있는데 전성이 늦어진 경우 말하는 거예요. 전성이 11일 이후에 전성한다든지 한 경우에 발행은 뭐 10일 전에 해놨는데 다음 달 10일 전에 했는데 전성을 뭐 12, 13일 날 뭐 이렇게 지연 전성 한 경우에 재전 전성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세금관세 합계표는 제출 부성실하고 지연 제출이 있는데 제출 부성실은 0.5%고 지연 제출은 다른 게 지연 제출이 아니라 뭐 확정 신고 때 해야 될 것을 뭐 다음 확정 시간에 했다 이 아니에요. 예정 신고분을 확정 신고서에 시에 제출한 경우만 지연 제출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과세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돼요. 지연 제출인데 1기 확정 신고해야 될 것을 2기 확정 신고했다. 이건 지연 제출이 아니라 미제출이에요. 제출 불성실에 해당돼요. 그다음 신고 불성실은 일반 무신고는 20%, 부당 무신고는 40%, 그다음 국제거래 발생한 부당 무신고는 60%. 굉장히 셉니다. 이거. 그다음에 일반 과소나 초과 환급은 10%. 이건 좀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환급 신고할 때 아까 말했던 예정 신고 미환급세에 관련해서 환급이 됐는지 확인하라는 이유가 예정 신고 금액이 환급이 됐는데 거기다 적어가지고 환급세액을 쓰는 순간 신고하는 순간 10% 가산세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1,000만 원인데 환급이 됐는지 모르고 내가 그거 써서 1,000만 원 환급 신고를 했다라고 한다면 10%인 100만 원이 가산세예요. 신고하자마자 1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건 되게 세죠. 그러니까 체크를 반드시 잘하라는 의미예요. 부당하게 알면서도 부당하게 한 경우에는 40% 조직적으로 짜고 이런 경우에요. 자, 그다음에 납부 불성실은 하루에 10,000분의 2.5씩. 작년 2월 10일인가 이후부터는 그래요. 작년 2020년도에 개정돼서 그다음에 영세율 과세표준 불성실은 0.5%. 영세율 과세표준을 신고 누락한 경우, 그러니까 선적일 때문에 이번 달에도 빼먹고 다음 달에도 빼먹고 이런 경우에는 영세율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 과세표준의 0.5%의 가산세가 있습니다. 현금 매출 명세서 불성실 가산세는 전문 인적 영업 사업자들이 매출 수입 명세 금액을 미제출한 경우에 사실 미제출하면은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신고가 안 돼요. 제출하지 않으셨습니다. 라고 강제 마감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출 반드시 해야 돼요. 하는 경우는 안 했다라고 한다면 1%의 가산세가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 공가액 명세 역시 아까 말씀드렸지만 임대사업자가 부동산 임대 공가액 명세를 작성하지 않으면 미제출한 경우에 몇 퍼센트다? 1%의 가산세가 있어요. 되게 적지 않아요. 뭐 매입자 납부 특례에서 거래계좌 미사용은 10%, 지연 입금은 0.25%, 0.025%에 있습니다. 지금 입금을 하긴 한 거니까 그래도 거의 납부 불성실처럼 10,000분의 2.5 정도의
이 지연 입금에 대한 납부 성실 가능세 정도의 금액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보시면 과표 명세가 있는데 신고상에 보이지 않지만 과표 명세가 있어요. 과표 명세는 내역을 잘 먼저 신고는 어떤 신고인지 구분하게 되어 있어요. 예정 신고냐, 확정 신고냐, 혹은 영세율 조기환급이냐, 기한 후 과세표냐를 신고할 수 있게 해놓고 국세환급 계좌 역시는 환급이 발생했을 때 적대 환급 금액이 5천만 원이에요. 이번 세법 개정에서 2천만 원이 아니라 5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5천만 원 미만인 경우는 여기다 적고 환급세액이 5천만 원을 초과한다라고 한다면 별도의 홈택스에 국세 환급 계좌 개설 신고를 해줘야 돼요. 5천만 원을 초과. 전에 2천만 원인데 좀 금액이 늘었어요. 이제 5천만 원으로. 그리고 폐업했다라고 한다면 폐업 일자와 폐업 사유를 적어주셔야 되고 과세표준 명세 여기 수익금액 제외에 들어갈 거 아까 구분하셔야 했죠. 이용재산 매각은 수익금액 제외에 들어가지만 간주임대료는 수익금액 제외가 아니라 여기 위에다가 적어주셔야 한다고 했어요. 자, 면세 수익금액은 면세에 아래 칸에 적어주게 되는 거고 계산서 발급과 수취금액은 이쪽에 적어주고 아래는 이제 세무대리인 정보인데 세무대리인 정보는 이제 지워줘야겠죠. 우리 저희 사업장이니까 이 내용은 지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사업장 명세가 있는데 사업장 명세는 여기 음식점업이나 이 숙박업자의 경우에는 예정 신고 때 말고 확정 신고 때에 한해서 작성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역들 사업장 현황 명세를 왜냐하면 원래는 개인 사업자는 사업장 현황 신고를 제출해야 되는데 부가세 신고하는 경우에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업장 현황 명세를 음식업자고 숙박업자만 개인 법인 가리지 않고 해서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지는 얼마나 되고 뭐 이런 현황들 뭐 사업장이 지하나 지상 몇 층에 있는지 바닥 면적은 몇 제곱미터나 되는지 뭐 객실 수는 몇 개나 있는지 탁자 숫자 주차장이 있는지 종업원은 얼마나 있는지 보증금 유무 그다음에 부정금이 얼마나 되는지 월세는 얼마나 이런 현황을 그 현황인데 신고일 달에 그러면 가스료 월세는 월 기준인데 어떻게 할 것이냐 수수료 인건비 이거는 보시면 알겠지만 6월달 전기 1기면 6월달 2기면 12월 기준으로 해서 적어주시면 돼서 월 기본 경비가 이 정도 들어가더라라는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거니까 적어주시면 되고 일일이 맨날 할 때마다 힘들면은 지정과세관 정보 내역을 불러오시되 정보 내역 불러오기 하면 불러와줘요. 불러오시되 지정과세가 입력된 경우에만 그러겠죠. 이제 여기 이제 전기가스료나 수도료 이런 것들은 인건비 이런 것들은 바뀌겠죠. 전기에 입력한 내역하고 그럼 바뀐 내역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사업장 명세까지 작성하면은 거의 대부분의 신고서가 작성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부가 신고서는 전부 대부분 그 마감했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 간이과세자 신고서 이 간이과세 탭에 있는 신고서하고 잠깐 비교해서 잠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